소환 일정 협의 중 계속되는 검찰의 압박. 오늘이 원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할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 측이 소환에 불응을 했습니다. 다만 일정을 협의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검찰 대신 호남행을 택한 이재명 대표, 어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검찰 독재 규탄한다. MB는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치도 아닌 이 폭력적 지배를 우리가 시정해야 합니다. 함께 해 나갈 수 있겠지요? 네. 한 200~300명 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건 다 팽개치고 사건 처리 못하면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언론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카톡도 하고 텔레그램도 하고 오늘부터 마음먹고 우리 주변에 제대로 알려나가면 그게 바로 한 분이 100명씩만 해주신다고 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웬만한 공중파 방송 하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굴복하지 말고 싸웁시다. 싸워서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김용주 의원님, 네. 이 검찰청사가 아니라 일단 호남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서의 이 언급은 정치도 아닌 폭력적 지배다라고 현재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200~300명이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팩트는 검사 60명이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결집하자라고 지지층에게 강력하게 어떤 호소하는 언급이었는데 당 내의 목소리는 지금 이 대표가 결집하자라는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인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결집을 해야 할까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목소리도 좀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목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자기 말하자면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당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갈 수밖에 없다. 호남에 간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가령 이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가 어쨌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추록을 했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낙연 대표도 또 정세균 우리 노면재단 이사장도 결과적으로 호남이 금명할 수 있는 특히 내년 보궐선거를 전후로 해서 호남이 또 다른 대안을 내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전당대회 이전부터 호남은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저울질 해왔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전체 당에 있어서의 뭐 최고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일색일문이라고 하는 것은 호남의 주류가 사실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분위기도 그런 있다. 시험대에 본인이 올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만약 출석하게 됨으로 인해서 검찰이 본인도 아마 궁금할 게 어디까지 조사가 돼 있는지 그러면서 향후에 자기 대응 방안을 벌써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길보다는 아예 이번에 대표가 되지 않고 해외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결의를 다지면서 그러면 호남의 분위기를 느끼고 향후 대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참조가 되는 행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위기감의 발로다라는 김용주 의원님의 해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이 검찰의 소환 통보 과정에서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지청장이 연락은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중앙일 보도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환 통보 과정에서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 성남지청 유모 부장검사가 당대표실 전화에 통보했다. 조사 일정 협의할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럼 검찰에서도 조사 일정을 협의할 테니 담당자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군요. 부장검사가 직접 전화해서. 그럼 일방적인 날짜 통보는 아니라는 건데 민주당과 검찰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인 소환 통보였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부장검사가 전화해서 소환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장검사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연락해야 된다 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은 보도 단계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우,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갖추라. 부장검사로는 안 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청장이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언제 소환하시는 게 좋을지 날짜를 협의할 담당자 좀 알려주세요. 라는 멘트를 이 보도에 따르면 지청장이 전화했어야 됐다는 건데 네네. 통상적으로 정치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지청장이 친절하게 전화를 해줍니까? 잘? 글쎄요, 뭐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청장은커녕 검사는커녕 그 밑에 있는 수사관이 연락 주실 때가 제일 많고요. 수사관이 연락할 때가 제일 많다. 네네. 그 다음에 뭐 성남지청장 검사장도 아닌데 뭐 부장검사하고 큰 차이 없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진짜로 출석하시면 지청장이 조사 시작하기 전에 지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차 한 잔 아마 줄 겁니다. 티타임. 네네. 그런데 사실은 뭐 좋은 일에서 상 받으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범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예우는 이렇게 따지는 거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저보다도 한참 위에 그 변호사 선배님이신데 본인의 혐의가 어떠한 것인지 형법과 특가법의 규정이 어떠한지 판례는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 거예요. 자기 사건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이렇게 예우를 따지실 그런 계제는 아닌지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우 논란인데 검찰에서는 충분히 예우를 갖췄다. 그리고 부장검사가 직접 전화해서 소환 일정도 협의하려 했었다라는 건데 이 보도에 따르면 너 말고 지청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검찰이 예우를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보도 내용대로 지청장쯤은 전화를 해야지 야당 대표를 모시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장검사가 전화를 했으면 굉장히 예우를 갖췄죠. 그리고 지금 예우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빨리 적절히 소환 일자를 잡아가지고 출석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아마 중앙지검의 수사를 저는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 중앙지검장이 또 전화를 해야 이 소환에 응할 겁니까? 너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착각을 해도 지금 너무 착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같진 않고 그 측근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그렇게 그런 반응을 좀 보였다 이런 보도잖아요. 성남지청장이 전화해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도 많이 검찰 수사를 받았죠. 뭐 전직 대통령도 받으셨고요.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사를 받을 때는 부장검사급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검사장이 나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감나라 배나라 정말 본인의 이 당대표라는 이 지위에 취해서 너무 좀 과도한 예우를 저는 요구하고 있다. 정말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피의자가 이러한 예우 타령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더 찌푸리게 하는 것이죠. 예, 자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청장이 전화해라라는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우 뭐 이런 걸 따지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걸고 해라라는 뜻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재조사하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어떻게든 포토라인을 세우려고 하면 본인들로 다 걸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검사 이름을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발끈하는 모습을 예. 보였었는데 검사들도 그 검사라는 방패 뒤에서 총구만 내놓고 총만 쏘지 말고 다 걸고 실제 정치 검찰인지 정치 검찰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예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예우로 빠져들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정검사가 충분히 전화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 다 걸고 하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자, 본질은 예우가 아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 예속 논쟁이라고 예전에 옛날 얘기 있었잖아요. 몇 년 상을 지낼 거냐. 1년이 맞냐, 2년이 맞냐, 3년이 맞냐. 그거 갖고 엄청 치열하게 싸웠는데 네. 과연 이제 부장검사가 전화하는 게 맞냐, 지청장이 전화하는 게 맞냐. 문제는 뭐 협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된 상태라서 아, 그게 더 문제죠. 좌진상 예. 우용. 예. 실제로 보면 뭐 그 사람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장검사든 수사관이든 뭐 그런 정도의 밑에 어떤 측근들하고 논의하면 그게 맞지만 실제로 깊이 있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진짜 측근은 지금 구속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사실은 격가지라고 봅니다. 너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흠집내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하려 했지만 주위에서 만류했다라고 말이죠. 사실은 처음 소환 통보가 왔을 때부터 예.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겠다라고까지 그런 입장이셨는데 예. 사실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나가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네. 출석하겠다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 같은 변호사, 검찰과 협의해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님, 그럼 이건 뭡니까? 이 대표는 나가겠다 했는데 주위에서 말렸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럼 이 대표가 직접 나가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럼 나간다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나가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나가시기로 발표를 했으면 소환 응하렸다 그러면 더 이상 뭐 말 돌리기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 스스로는 결단하고 싶으나 그를 따르는 측근, 우리 지도자가 만약 진짜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피해자로 구속됐을 때 실제로 그게 충성해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더 당에서의 어떤 뭐 실제적인 영역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뭐 그 한편으로 보면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도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뭐 대리인을 내보냅니까?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합니까? 이런 거에 답변을 안 하셨고 김겸 대변인도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좀 상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끝을 흐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그것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마음속으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뭐 이렇게 동의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서면 조사를 받는 또 대면 조사를 받거나 대리인 조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까지는 아마 검찰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영준 변호사님, 소환을 통보했는데 대리인을 내보내도 돼요? 변호인을? 안 되죠. 안 돼요. 본인이 네네. 나가셔야 되죠. 본인이 나가야죠. 왜냐하면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의 가장 큰 차이가 민사재판은 재판할 때 변호인만 나가도 되거든요. 변호사만 나가도. 하지만은 형사재판은 변호인은 그야말로 조력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주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아주 그 사소한 그런 죄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출석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한 바도 있는데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공정성 법치주의 해치는 행태에 매우 유감.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검찰 관계자. 수사에 외압 행사하려는 의도다. 선 넘어도 많이 넘었다.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뭐 명단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뭐 조작 수사다라고 검찰을 이제 자극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퇴근할 마음도 사라진다. 날 새서 수사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검찰을 사법연수원 다닐 때 중앙지검에서 15 그냥 2달인가 그거 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검사의 마음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이어지는 그다음에 저렇게 뭐 좌표 찍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아,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렇게 이상하고 저렇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